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어? 많이 올랐겠다? 돈 좀 벌었겠네? 근데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AI 상황을 좀 알아야 될걸?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AI 굴기를 아주 그냥 국가적 사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지. 그 말하자면 AI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그런 제품들을 중국으로 수출을 꽉 틀어막았잖아. 처음에는 원래 엔비디아의 가장 고사양이라고 하는 A100, 뭐 H100 두 개를 막았었어, 그지? 그랬는데 엔비디아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좀 더 저사양의 H800, 뭐 A800 뭐 해서 그 저사양 제품으로 중국에 수출해 왔단 말이지. 근데 그조차도 막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은 꽉 막힌 상황이야. 중국도 우리가 필요한 AI 반도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 연구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 내에서 AI 반도체 자립에 성공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서방의 많은 AI 반도체 관련 회사들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물론 이제 엔비디아부터 얘기 시작했지만 중국 AI 굴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 한번 했지. 그게 언제지? 2016년 3월달. 아, 맞아. 2016년 3월 우리나라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한번 붙었어. 근데 결과는 아마 우리가 1대 4로 졌지. 그래도 이세돌을 한번 이겼어, 그지? 근데 그 이듬해 그 세계 최고 바둑 기사라고 그러는 커제, 중국의 커제하고 알파고하고 또 한번 붙었어요. 근데 커제는 3대 0으로 패했어. 그래서 커제가 바둑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그게 중국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 야, 그래도 우리가 바둑 종주국이고 바둑의 나라인데 이게 AI한테 졌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됐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커제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 한 게 2017년 5월이었는데 7월에 AI 발전 계획을 발표해요. 중국이. 핵심은 뭐 간단해. 203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AI 톱 국가가 되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야. 그때부터 중국의 AI 굴기가 시작된 거지. 이세돌 때는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그냥 일괄성 행사로 그냥 지나버린 거고 어떤 나라는 또 이거를 좀 더 크게 보고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지.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중국의 AI 굴기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빨랐던 것은 역시 안전인식 분야야. 중국은 통제 사회잖아. 이동을 감시하는 거잖아. 이동을 감시하려면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가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로 쌓고 그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AI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안전인식 분야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분야일 거야.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이 2018년에 중국의 AI 추격에 대응해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를 의장으로 하는 AI 국가안보위원회를 발족을 해요.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대치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편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레이더에 잡혔어. 그러면 이 미사일을 격추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반격을 해야 되느냐 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이 결정은 굉장히 고도의 정보가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지력이 필요한 작업이잖아. 근데 AI가 만약에 설치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게 실수로 나온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지금 군부 상황이 어떻게 지금 뭐 움직임이 있는 건지 이런 걸 AI가 탁 캐치를 할 수 있다면 불과 몇 초 만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지. 요격을 해라. 아니면 뭐 이거는 잘못된 발사니까 이거는 대응하지 마라. 뭐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군사 기술로 유용될 수 있단 말이지. 미국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이 AI 굴기를 강력하게 매섭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반전이 생겨요. 그때 오픈 AI에서 챗GPT를 발표하게 돼요. 챗GPT의 등장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던 AI의 게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야. 모든 게 다 이제는 그 언어 AI 챗봇 경쟁으로 바뀌는 거지. 막 죽어라고 쫓았는데 정상에 올라 보니까 여기가 아닌 길이네 하고 이제 돌아서야 했단 말이지. 그런 꼴이야. 근데 이제 중국도 챗GPT가 발표된 이후에 AI 챗봇이라고 해서 공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두의 뭐 어니봇이라든가 아니 뭐 알리바바의 동이체원
챗봇이라든가 몇 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이런 챗봇 기술 수준이 미국의 챗 GPT에 비교하면 턱도 없이 사실은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뭐야? 소라잖아, 소라. 오픈AI에서 나온 소라. 그래. 미국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의 수준은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을 해주는 엊그저께 발표된 그 소라. 거기까지 막 발전하고 있잖아. 중국은 그거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체제의 문제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니봇에게 야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대답을 못해. 야 시진핑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으면 그것도 역시 대답을 못하는 말이지. 이게 체제가 주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제 사회가 초기에는 AI 발전의 어떤 큰 동력이 됐을 수는 몰라도 이런 챗봇에 와서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지. 사실 중국의 AI 기술을 더 발전을 꺾는 더 큰 요소는 사실 반도체예요. 지금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용량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미국의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시장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그런 GPU가 없으면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AI 발전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엔비디아로부터 AI용 반도체를 받지 못하면 AI 기술 발전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뭐 학계, 연구소 등을 이렇게 다 모아서 지금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보도가 통해서 나와서 중국의 바이두가 화웨이가 만든 AI 반도체 16,000개를 주문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제품과 거의 기술력의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최근 보도한 거에 따르면 칭화대학이 엔비디아의 A100보다 속도가 3,000배나 빠른 AI용 반도체 칩을 뭐 개발했다. 이렇게도 보도를 해요. 뭐 이런 것을 얼마큼 믿을 수 있을지 또 이런 것이 실제로 AI 기술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더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중국은 지금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 자력 개발을 위해서 업체 매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초 역량으로 볼 때 중국의 AI 과학 기술 수준은 결코 미국에 떨어지지 않다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AI 분야 세계 과학 논문 수를 보면 2021년에 이미 중국의 AI 분야 과학 논문의 수는 전체 전 세계의 한 40%를 차지해요. 근데 미국은 10%밖에 안 돼. 물론 이제 물량 공세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니케이가 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용률이 가장 많은 10%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AI 논문이 미국의 AI 논문보다 오히려 2배나 많다. 뭐 이런 결론도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국의 AI 과학 논문 수가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얘기는 중국의 AI 분야 기초 과학 역량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뭐 이런 산업 분야의 AI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반도체 분야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지. 이제 그럼 과연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과연 이거 주저앉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들의 어떤 반도체 칩에 대한 자력 갱생 그 노력 그들이 노리고 있는 이런 챗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더 성과를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게임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그 소라 그쪽 분야에 관련된 회사 주식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침에 보니까 그 영상이 말이야 완벽해.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누구지 젠슨 황인가 그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근데 이런 거지. 최민식과 송강호와 또 누구 있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저 배우 손석구 이 세 명을 주연으로 한 명량 스토리를 다시 한번 짜라. 그럼 걔가 다 해준다니까지. 영상으로 만들어낸
예를 들어 드론으로 막 찍잖아 해운대. 그 찍으려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하지 않냐.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소라 그 창에 해운대 드론 영상을 언제 밤 10시쯤에 보여지는 영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광안대교가 싹 보이는 그런 거 그냥 쫙 나오는 거지. 그 필요 없어. 드론 올 필요 없어. 제일 저희 그럼 이제 어떡하죠? 그 이제 너는 별로 할 일 없겠다. 그 필요 없어. 그럼 걔가 다 해준다니까 이제. 그 정도야. 그 필요 없어.